그는 약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힘을 숨기는 신이다. 요기리는 시체와 총알이 사방에 날아다니는 복도에서 걷고 있는 멍청하고 한심한 패배자 아이다. 그리고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다닌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걸어가며 자신의 보호자인 아사코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그는 방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갑자기 문이 열린다. 한 여자가 아사코를 인질로 잡고 총을 들고 있다. 아사코가 여자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묻지만 여자는 입 다물라고 말한다. 여자는 요기리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사코의 뇌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갑자기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죽는다. 아사코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요기리는 그녀를 안으며 미소 지으며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돌려줘. 갑자기 나이 든 요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의 그부 타마치카가 당황한 듯 보인다. 그는 낮잠을 자기 전에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며 이미 도착했냐고 묻는다. 그런데 타마치카는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한다. 요기리는 여러 그부들이 소스에 잠긴 채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중 한 명이 이상한 것으로 찔린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버스 밖을 살펴보며 무언가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바닥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진다. 그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요기리는 그것이 거대한 와이번임을 깨닫는다. 괴물은 날아올라 버스를 향해 돌진하려 하며 불을 뿜을 준비를 한다. 불을. 갑자기 타마치카가 절망하며 그를 끌어안는다. 그 순간 요기리의 뇌가 다시 연결된다. 계백이 가득한 소녀가 그의 팔을 붙잡는 감각이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는 와이번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다음 순간 와이번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다. 요기리는 타마치카에게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무슨 일이냐고? 요기리가 타마치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타마치카는 밤새 편하게 버스를 몰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상한 들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이상했어요. 갑자기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한 소녀가 버스에 들어와서 인사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선이라고 소개했어요. 위대한 현자의 손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항의하려고 일어섰지만 그 소녀는 그냥 그의 머리를 바로 쳐버렸어요. 그런 다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진정하고 차분히 하라고 말했어요. 무슨 실수 없이 조심하세요. 그런 다음 그녀는 모두를 이곳에 소집한 이유가 현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후보자를. 마법을 시전하자 여러 학생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선은 그 빛나는 학생들 모두의 전투곡 버전을 설치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화면에 로고가 보여야 합니다. 타마치카는 헷갈려하며 친구에게 아무것도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손가락으로 공기를 만지며 색색의 글자가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은 이 시스템은 이 세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선물이라고 부른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음 달 안에 현자가 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선은 아무도 현자가 되지 못하면 모두가 마법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마법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선은 첫 번째 임무가 1시간 후에 시작되며 바로 전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바로 전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녀는 그 후 자리를 떠나고 그들의 임무가 화면에 나타난다. 알고 보니 그들의 임무는 다가오는 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야자키는 리더가 되려 하며 각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묻는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치를 적지만 타마치카는 자신을 포함해 4명의 학생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를 포함해 4명이 빛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하지만 야자키는 4명이 함께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 그들이 그의 반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는 멋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버스 의자를 부수며 설명한다. 이것이 선물의 힘이라고. 그는 아직 레벨 1이지만 저 내 평범한 인간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다른 소녀는 야자키에게 그가 강하다면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야자키는 이게 계획의 일부라고 답하며 옆에 있는 소녀에게 말한다. 그녀의 선물을 사용하라고. 그녀는 매력 능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능력은 용을 유인해 공격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나머지들이 도망칠 기회를 갖게 해준다. 야자키가 문을 잠그고 나머지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열어보려고 하지만 갑자기 밖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타마치카는 그것이 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충돌합니다. 버스에. 그 남자는 놀라고 타마치카는 소녀가 끌려나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뭔가 했냐고 묻지만 그는 용이 충돌해서 죽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거짓임을 알지만 창문을 통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밖에서 타마치카는 3명의 그부들이 하늘을 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요기리는 멀리서 그녀의 시야에 감탄하며 그들을 죽여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묻는다. 하지만 요기리는 그냥 버려지고 죽게 된 것뿐이라고 답하며 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적대적일 수도 있다고. 그들은 용이 죽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타마치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시체를 좀비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불평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을 들은 타마치카는 그들이 분명히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한 남자가 거대한 화염구를 던지는데 타마치카를 겨우 피한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의 편으로 와서 함께 즐기자고 한다.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타마치카는 모두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요기리는 불덩이 남자를 가리키며 죽이라고 말한다. 다른 두 명은 웃지만 그 남자가 무작정 바닥에 안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 줄은 생략하거나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요기리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만 강령술사는 친구를 확인하려 한다. 이 줄은 생략하거나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요기리는 그에게도 죽으라고 한다. 오직 뚱뚱이만 남고 요기리는 그가 움직이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기리는 뚱뚱이에게 다른 두 명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뚱뚱이는 순응하며 치유 능력을 사용하며 무엇이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순식간에. 하지만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파소는 요기리가 너무 지나쳤다고 불평하지만 우리 소녀는 단지 설명한다. 그들이 그를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이 문자 그대로 즉석 죽음 노트라고 설명한다. 이름하여 그냥 누구를 죽이고 싶은지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죽는다. 파소는 패배를 인정하고 요기리에게 다가간다. 그는 마법 공격으로 공격하려 준비하지만 요기리는 단순히 말한다. 멈추라고? 왜냐하면 그의 능력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더 나쁘게도 그는 두 능력을 결합할 수 있어. 요약하자면 그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 요기리는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페스트로는 노의 목걸이를 꺼내서 자신에게 채운다. 그는 자신에게 채운다. 요기리는 그를 죽이지 않기로 하고 대신 페스트는 괴물들로 가득한 숲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한다.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지만 떠나기 전에 페스트는 모든 물건을 남기고 요기리와 타마치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남기고 페스트는 명령에 복종하고 타마치카는 이게 괜찮은지 묻는다. 요기리는 파토가 배신할 것이라고 답하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그녀는 혹시 자신도 배신할까봐 의심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요기리는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그녀를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왜 자신을 지키기로 했는지 묻는다. 요기리는 모두 그녀의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발전된 이야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며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불평한다. 요기리와 타마치카는 근처 도시로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마유류라는 여우 소녀가 있다. 그녀는 다가와서 자신들이 성인 후보인지 묻는다. 고양이 소녀는 그녀들이 안내해주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타마치카의 쇼핑 광란 후 결국 둘은 둘러싸이게 된다. 타마치카가 미안하다고 하며 마유류가 착해 보였다고 말한다. 산적들은 재능 없는 현자 후보들은 때려 눕히기 딱 좋다고 밝힌다. 그리고 팔기 좋다고. 타마치카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시그마 요기리는 여전히 여유롭다. 타마치카는 마유류에게 경고하려 애쓰며 요기리는 외모와 달리 강하다고 설명한다. 외모와는 달리 강하다고? 이 멍청한 고양이 소녀는 이 모든 게 허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기리는 말로 죽음을 선고하는 노트를 꺼내 뒤에 있는 모두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나머지 산적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요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너무 냉혹하다고 말했어. 그는 자신이 조금은 관대하게 하려고 했다고 밝히고 이 개의 눈알이 죽도록 명령했어. 그 남자는 눈이 멀게 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 요기리는 계속 공격을 이어가며 개별 신체 부위를 죽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 마유리우는 피해자인 척하며 남동생들이 집에 가길 기다리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어. 그런데 요기리는 단순히 도둑질과 살인을 하는 건 이유가 아니라고 대답했어. 마지막 남자는 자신이 재능이 없냐고 묻자 요기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들을 지적했어. 그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있고 도망치려 하자 타마치카는 그들을 보내주는 건지 묻는다. 그들을 보내는 건가? 하지만 요기리는 명령을 늦췄다고 답한다. 두 도둑은 가까스로 몸을 숨기지만 죽음의 주문이 발동된다. 요기리는 타마치카에게 떠날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상황을 묻는 경비병들에게 막힌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요기리는 거짓말을 하며 길을 잃었고 바닥에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두 사람을 공격하려던 순간 모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거짓임을 한다. 그들이 공격하려던 순간이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감정술을 사용해 요기리와 타마치카 둘 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다. 즉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그 남자는 그의 대장이 일상적인 캐런처럼 무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요기리는 그 남자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아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들을 거대한 여관 저택으로 데려가고 타마치카는 방 안에서 영혼을 본다. 그 영혼은 자신을 마쿠모코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조상 겸 수호령이라고 한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고 영혼은 자신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이 위급한 상황. 타마치카는 왜 지금 나타났는지, 왜 더 일찍 나타나지 않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영혼은 요기리가 자신을 지울까봐 두려워했다고 밝힌다. 타마치카는 영혼이 자신을 돕기 위해 여기 온 이유를 묻는다. 요컨대 영혼은 타마치카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타마치카는 화를 내며 이유를 묻지만 영혼은 능력이, 시안이 그녀의 삶을 통제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궁술학파에 후계자가 생겨 기뻐한다. 타마치카는 자신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만 지금은 요기리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 그 영혼이 흥분하며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무술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무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기차를 타고 타마치카의 조상이 아직도 요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기리. 타마치카가 조상을 볼 수 있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순간부터만 봤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그는 타마치카를 밀치고 큰 폭발이 천장을 날려버립니다. 경고 메시지가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데 사제가 공격자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와 그들은 둘러보며 거대한 메카 로봇을 보고 요기리는 그것이 바로 공격자. 현자는 로봇에게 여러 번 공격을 시작한다.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그들이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요기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할 규칙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단순히 귀찮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을 것이다. 그녀는 순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갑자기 큰 공격이 다가온다. 그들의 길에. 다행히도 로봇이 공격을 받아준다. 현자는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고 불평하며 거대한 얼음 주문으로 공격한다. 승객들은 얼어붙지만 요기리는 타마치카를 보호하는 데 성공한다. 요기리는 왜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묻지만 현자는 무릎을 꿇고 개처럼 자신을 칭송하라고 말한다. 그는 요기리를 모욕하기 시작하지만 요기리는 그를 죽일까 생각한다. 현자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타마치카는 그가 했는지 묻는다. 그는 단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대답한다. 로봇이 다가와 싸울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로봇은 요기리와 협상하고 싶다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한다. 타마치카는 로봇이 요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우리 소녀는 그들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로봇은 자신이 온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요기리는 로봇에게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묻지만 로봇은 거절한다. 그는 요기리처럼 위험한 존재를 자신의 세계로 데려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세계가 가장 낮은 단계 중 하나이며 올라가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정확한 좌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요기리는 로봇에게 에너지와 좌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그날 늦게 경비병들은 요기리에게 패한 현자를 알아낸다. 시오는 또 다른 현자인 레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레인은 요기리의 즉사 능력에 관심을 보이지만 시오는 현자는 즉사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시오는 떠나고 레인은 부하에게 하나부사시로 가서 요기리와 타마치카를 찾아보라고 지시한다. 한편 두 사람은 타마치카의 조상이 속옷을 카타나로 바꿨다고 밝히는 숲속에서 하룻밤을 쉰다. 그들은 숲을 지나 하나부사시에 도착한다. 타마치카는 기쁘게 일본과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요기리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다. 하지만 요기리는 가는 길에 적들을 죽여서 그런 거라고 대답한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뒤돌아보니 그들을 공격하려던 괴물들과 산적들이 보인다. 그녀는 그가 피곤하니 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묻는다. 그러자 요기리는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후에는 피곤하다고 답한다. 그 후 피곤함을 느낀다고. 그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벽 대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장애물. 타마치카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전에 여자가 말했던 큰 호텔을 본다. 그 호텔.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기로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동급생인 타카바나를 만난다. 그는 타마치카를 보고 기뻐하며 그녀에게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여기 있냐고 묻는다. 그녀가 답한다. 타카바나는 그들과 결별했다고 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레벨링크. 하지만 타마치카가 타카반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메이드 소녀가 있다. 샤인포. 남자는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반 친구이기 때문이다. 소녀는 입을 다물지만 타카바나를 칭찬하는 또 다른 소녀가 있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며 요기리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아냐고 묻지만 그는 모른다. 타카바나는 그들을 메이드 소녀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이 자신의 경호원이라고 말한다. 이 쓰레기를 지키는 소녀가 총 5명이다. 5명의 소녀들이 자신을 소개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타마치카를 위협한다. 그녀는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타카바나는 여자들에게 엄격하지 않은 배타라며 사과한다. 그는 소녀들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하고 요기리는 타마치카에게 이 남자도 그들을 버렸냐고 묻는다. 그는 타카바나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지 모르지만 꽤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마치카는 이 패배자가 항상 그랬다고 폭로한다. 그는 항상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자기애가 강했다. 요기리는 학교가 생각보다 더 재미있다고 놀란다. 생각보다. 갑자기 이 쓰레기가 운명이라며 타마치카에게 연인이 되자고 청한다. 갑작스러운 부탁인 걸 알지만 타마치카는 충격을 받는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요기리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보통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특별한 대우는 해줄 수 있다고 한다. 타마치카는 이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 충격을 받는다. 요기리조차 이 헛소리 덕분에 사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타마치카가 왜 그렇게 자신 있냐고 묻자 타카바나는 도미네이터가 있다고 대답한다. 계급. 요컨대 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모두 지배할 수 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원시림에서 훈련 중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가 그렇게 많이 레벨업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바보는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한다. 모든 것은 첫 임무를 완료한 후 파티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포아이즈가 그에게 다가와 조언을 해주었다. 포아이즈의 계급은 컨설턴트, 즉 그는 뛰어난 책략가이자 사기꾼이다. 포아이즈는 모두가 그의 계급 때문에 타카바나를 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누군가 현자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가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타카반에게 가장 저렴한 1레벨 하인들을 많이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하인들이 그를 위해 싸우고 전투에서 이기면 상대방은 그의 하인이 되며 경험치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타카바나는 자신의 능력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말합니다. 포아이즈는 자신의 컨설턴트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힙니다. 말이죠. 타카바나는 왜 포아이즈가 도우려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주모자는 모두가 현자가 될 기회를 갖길 바랄 뿐이며 그에게 행운을 빕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후 토모치코는 이 세계에서 서포트 타입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다. 요기리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타카바나의 하인수와 레벨이 올라가고 있음을 이해한다. 건방진 녀석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토모치코에게 연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거절하지만 그는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답하라고 말한다. 그는 자리를 떠나고 그녀는 그가 짜증난다고 털어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리는 그와 비교했을 때 타카바나 곁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일부러 화나게 하려는 건지 묻지만 그는 그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요기리는 그의 침대에 누워 쉬고 있고 토모치코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영호는 요기리가 깨어난 후에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토모치코는 벌써 3일이 지났다고 대답해요. 그녀는 영혼에게 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영혼은 그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며 거절해요. 토모치코는 안에 있는 게 지겨워서 잠시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해요. 잠시 동안요. 갑자기 거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봐요. 이는 레인이 요기리를 돌보라고 한 남자가 도시로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가 자신의 불멸 군대가 모집 중이라고 발표하고 시민들이 죽으면 좀비 병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영호는 토모치코에게 이건 좋지 않다며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토모치코는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이상할 수 있냐며 사람들이 여기서 쉽게 죽는다고 묻는다. 한편 다른 남자의 한여가 복도에서 투명한 상태로 걷고 있다. 영호는 토모치코에게 밖에 나가고 싶지 않냐고 묻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아니 훨씬 편하다고 말한다. 영호는 저기 지금 그녀를 노리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없으니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토모치코는 혼란스러워하며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요기리의 방에 전화를 걸어 깨우기로 결심하지만 영호는 그녀가 그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요기리가 어린 시절을 꿈꾸는 동안 전화가 울린다. 그는 개가 얼굴을 핥으며 깨던 순간과 아사코가 말하던 것을 기억한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그는 꿈에서 깨어나 전화를 받고 토모치코의 방에 가겠다고 약속한다. 토모치코의 방. 밖으로 나서자 복도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메이드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단검을 꺼낸다. 요기리가 눈을 감고 살인 의도를 감지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소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녀가 토모치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는 정신의 죽음 노트를 꺼내고 소녀는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토모치코의 방에 들어가서 밖에 누군가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고 설명한다. 방에 누군가가 있다고 말한다. 토모치코는 왜 자신이 목표가 되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요기리는 단순히 접수처에 전화해서 복도에 누군가 쓰러졌다고 말한다. 토모치코는 왜 그렇게 해석냐고 묻지만 그는 만약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의심할 것이라고 답한다. 한편 타케바나는 하녀의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을 받는다. 사라졌지만 그는 이 던전 안에 있는 다른 괴물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괴물이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방어막을 사용해 막는다. 그는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방어막으로 공격해 괴물의 팔을 훼손한다. 괴물의 팔을 훼손한다. 하나이는 꽤 기뻐하며 자신이 100층 몬스터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그는 100층 몬스터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괴물이 타케바나가 누구냐고 묻자 이 남자는 메뉴를 이용해 신호탄 폭발 기술을 쓴다. 신호탄 폭발 기술을 쓴다. 괴물이 쓰러지고 그는 그 위에 올라서 계약을 맺는다. 괴물이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며 소녀는 치유 마법을 시전해 몸의 일부를 회복시킨다. 다음으로 다케바나는 이 던전이 몇 층인지 묻고 150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150층이다. 그는 몬스터에게 최하층으로 가서 더 많은 하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몬스터가 떠나고 다케바나는 메이드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다른 소녀가 그녀는 호텔에 있을 거라고 대답한다. 다케바나는 그녀의 기억을 보기 위해 자신의 스킬을 쓰기로 하지만 그녀가 쓰러지는 것만 본다. 쓰러진다. 그는 그녀가 뒤에서 공격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소녀는 누군가가 몰래 접근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몰래 접근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복도에 있던 메이드가 왜 있었는지 묻고 소녀는 그 이유를 말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그녀는 타마치코를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둘째, 타마치코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는 그것이 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그 소녀는 그의 하인 의견이 항상 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는 그것이 타마치코가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해서 두 명의 다른 하인에게 명령해요. 그녀를 붙잡아 두라고. 호텔로 돌아온 타마치코는 그것이 타케바나의 하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기리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는 타마치코에게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그녀는 그것을 확인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침착한 것에 놀란다. 타마치코는 자신이 그의 곁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다고 대답한다. 영호는 덧붙여 인간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의 가족들이 그런 기본적인 일로 속상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타마치코는 화를 내며 영혼에게 철학적인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또 다른 다케바나의 하인이 나타나 어디로 가냐고 묻는다. 그들은 어디 가냐고? 요기리는 그녀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지만 그 소녀는 주문을 걸어 그를 얼음 결정 안에 가둔다. 얼음 결정 안에 가둔다. 그녀는 기쁘게도 쓰레기 보스가 타마치코를 데려오라고 시켰다고 밝힌다. 하지만 요기리는 얼음을 그냥 주먹으로 쳐서 풀려난다. 소녀와 타마치코는 얼음을 깨는 게 쉬워야 하는데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요기리는 얼음을 죽이려고 했다고 대답한다. 그게 통했다고. 타마치코는 혼란스러워하며 얼음을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하이는 충격을 받고 더 많은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요기리는 마법을 죽이고 이어서 그녀의 지팡이도 죽인다. 그 소녀는 무릎을 꿇고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생각하는 것, 그러니 착한 아이가 되어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다. 그녀는 받아들이고 그는 지팡이 없이도 마법을 쓸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지팡이. 요기리는 이것이 그녀에게 여분의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압니다. 그녀는 확인하고 또 다른 지팡이를 하파랜드에서 꺼내듭니다.
타마치코는 왜 그것을 거기 숨기고 있냐고 묻지만 요기리에게 보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런 방식으로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는 방금 그녀가 말한 타마치카를 타케바나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모두 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또 다른 소녀가 천장에 나타나 타마치코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유도 기술을 사용해 소녀를 제압한다. 요기리는 놀라지만 영혼은 타마치코의 무술 재능이 깨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대로 소녀를 살펴보니 인형임을 알게 된다. 더 많은 인형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다른 소녀는 머리카락에서 또 다른 지팡이를 꺼내며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한다. 요기리의 눈이 빛나고 그 소녀는 바닥에 쓰러진다. 인형들을 조종하는 소녀는 계단에 앉아 명령한다. 처리하되 타마치코는 살려두라고. 하지만 요기리는 모든 인형을 죽인다. 그 소녀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타마치카에게 그들이 진짜 악당인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한다. 한편 다카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하인이 죽었다고 느끼고 그 소녀는 싸울 의지를 잃은 채 요기리와 타마치코에게 모든 것을 말해버렸다. 그 대화를 듣고 그는 다른 하녀들에게 요기리는 생각만으로도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믿기 어려워하지만 다카바나는 먼저 그들을 관찰하고 매복할 수 있는 장소로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마치코와 요기리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된다. 바퀴벌레들. 그녀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요기리가 이름을 말하려 할 때 그녀가 그를 막는다. 그것이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타카바나가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벌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마치코는 요기리가 벌레들을 죽일 수 있는지 묻고 그는 할 수 있다고 확인하지만 벌레들이 그들 머리 위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 생각을 거부하지만 그는 벌레들이 그녀 입으로 들어가 질식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그것을 상상하고 타카반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영혼은 타카바나가 전 세계를 그들의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타카바나는 요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상황을 지켜본다. 그는 바퀴벌레를 이용해 소리 지르게 하고 쫓아내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하녀는 요기리의 힘을 모른 채 조심하라고 말한다. 요기리의 힘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퀴벌레에게 요기리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모두가 살육 본능을 활성화시켜 타마치코를 두렵게 만든다. 요기리는 타카바나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바퀴벌레의 살의 기운을 이용해 타카바나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에게 죽이라고 말한다. 타카바나는 바닥에 쓰러지고 그의 하인들은 모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타마치코는 실패했고 바퀴벌레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당황한다. 요기리는 자신의 능력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적들이 그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도 적들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은 누군가가 행동할 때 대가 없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타마치코는 바퀴벌레들이 더 활발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가 타카바나의 죽음이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당황하지만 그가 그녀의 팔을 잡고 도망치라고 말한다. 한편 타카바나의 하인들은 여전히 그를 죽음에서 되살리려 애쓰고 있다. 다른 하인은 이제 자유라며 그녀에게 말하고 떠난다. 요기리와 타마치코는 도시를 떠나기 위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을 듣는다. 확인해보니 도시가 좀비로 가득 차 있었다. 좀비들이 도시를 휩쓸기 시작하고 타마치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무슨 일이야? 요기리는 좀비들이 느리니 조심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타마치코는 도울 수 없냐고 묻자 요기리는 도시를 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다. 그렇다고 심지어 영혼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빠져나가라고 말한다. 한편 신의 저택은 좀비를 풀어놓은 마스키에 대해 불평하며 레인 흡혈귀 현재에게 도시 관리권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마스키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현자 후보자 시기는 레인 아래에 있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게다가 시장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들도 같은 싸움을 했다고 한다. 시장은 이미 마스키가 죽어 언데드가 되었기 때문에 좀비들을 모아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답한다. 그는 좀비들을 모아 도시를 떠나라고 한다. 그러나 좀비는 이것이 레인의 명령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시장에게 도시의 열쇠를 건네라고 말한다. 명령이니 시장은 열쇠를 건네주며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마스키는 별거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도시 주변의 스피커를 이용해 좀비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남자는 시민들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큰 화면에 요기우리와 토모치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며 남은 인간들은 1시간 내에 중앙광장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비들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요기우리와 토모치카는 도시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남자가 한 말들을 모두 듣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 전체를 잠근 것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모든 시민들은 2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요기우리를 잡거나 토모치카가 되거나. 시장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며 다른 남자는 시민들을 다치게 했다고 불평한다. 시민들을 다치게 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 남자는 만약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다른 2사람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다. 그렇다. 도시 주변의 모두가 다른 2사람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골목에 숨게 된다. 숨기 위해 골목에 숨는다. 토모치카는 인간들이 이제 좀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기우리는 찾히지 않기 위해 달려야 한다고 답한다. 토모치카가 왜 쫓기고 있는지 묻는다. 요기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아마 그가 죽였기 때문일 거라고 대답한다. 다른 현자. 갑자기 3명의 소녀가 그들을 찾아내 2명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한다. 설령 그것이 그들을 죽인다는 의미야. 요구리는 이게 꽤 빠르다고 생각하고 만약 가까이 오면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가 그들을 죽일 거야. 한 명이 그를 무시하고 공격하려 하자. 요기우리는 정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를 주목하세요. 다른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토모치카는 이 상황이 너무라고 불평하기 시작한다. 약속을 지키는 역겨운 방식이다. 요기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며 그들도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답한다.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그는 그때 도망치는 다른 2사람을 보고 마스키가 요기우리가 평범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제 짜증이 난다며 마스키와 협상하기 위해 광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마스키와 협상하기 위해 광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를 만나러 나서지만 그곳이 마치 할로윈처럼 꽤 음산한 곳임을 발견한다. 마치 할로윈처럼. 토모치카는 이것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판타지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세상. 다가가자 요기우리는 마스키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 남자는 처음에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기를 포기해서 왔냐고 묻는다. 도망치기를 포기해서 왔냐고? 그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그들을 지루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요기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토모치카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하고 마스키는 요기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를 죽이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이다. 요기우리는 기차를 타고 왕도로 가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마스키가 도시 주변의 장벽을 제거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마스키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화가 난다. 그는 불평하며 요기우리가 지금 협상하기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지금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마스키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키는 더 화가 나서 요기우리가 미쳤다고 부르며 지금 죽고 싶냐고 묻는다. 지금 바로? 그는 불멸의 핵군대를 명령해 요기우리를 공격하게 하는데 요기우리는 이미 죽은 것을 죽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예상대로 우리 소녀는 그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하고 모두 쓰러진다. 마스키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어 충격을 받고 시장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스키는 죽은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요기우리는 자신도 모른다고 답하지만 언데드가 움직였으니 사실상 살아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타마치카는 요기우리가 방금 일어난 일을 무시하고 그냥 대답만 했다고 불평한다. 마스키는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지만 요기우리는 가장 멋진 답변을 내놓았다. 그가 죽은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요약하자면 움직이면 살아있고 멈추면 죽은 것이다. 마스키는 화가 나서 그의 주인 레인을 부르지만 요기우리는 그냥 그에게 묻는다. 이미 죽은 동료들을 두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남자는 내려와서 요기우리가 즉사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배트맨과 늑대인간이 섞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지만 요기우리는 말한다. 그에게 죽으라고. 타마치카는 먼저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요기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왜냐하면 협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은 자 언데드. 하지만 요기우리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시장에게 다가간다.
그 남자는 당황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은 단지 도시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라고 약속한다. 요기요리는 단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시장님은 이 모든 일이 세이지 레인 때문에 마스키를 죽이라고 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 두 사람? 그 이름을 듣고 타마치카는 선이 진짜 이름이 아닌지 묻는다. 시장은 선이 현자이기도 하지만 이 도시는 레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제어? 타마치카는 선 때문에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성인이 그들을 죽이려고 해. 시장님은 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보통 성인 후보자들과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요기우리를 부르지만 그는 이미 어떤 영적 조작이 그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갑자기 요기우리는 광장 전체의 살인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모든 시민들이 가까이 모이면서 모두 혼란에 빠졌어요. 시장님은 마스키의 몸을 점검하며 만약 영혼 마법을 사용한다면 도시의 방어막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열쇠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그때 그는 레인이 이 장벽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레인은 거대한 괴물을 도시 쪽으로 유인하려 하고 있다. 그녀의 새 흡혈귀, 하인, 즉 타카바나의 노예 중 하나를 변신시킨 것이 이것이 위험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레인은 타카바나가 멀리서 죽은 이유는 그의 적대감이 추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어떻게 요기우리의 위협 수준을 평가하느냐고 묻고 하인은 그것이 현인이나 어떤 신화적 존재보다 높다고 답한다. 그녀는 레인에게 요기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라고 하지만 레인은 거절한다. 레인은 자신의 아인이 자신이 불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에 대해 그 말은 요기우리가 어떤 죽음의 신임에 틀림없다. 한편 도시 안에서는 타마치카가 요기우리가 시민들을 조종하는 근원을 죽일 수 없는지 묻는다. 그는 이것이 다카바나의 경우와 다르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들을 공격하려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진다. 그는 이것이 어릴 적 자신에게 하던 시험과 같다고 느낀다. 그때 요기우리는 시민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당황한 시장을 알아챈다. 그는 시장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지만 레이는 자신의 계획이 일으키려는 것임을 밝힌다. 요기우리의 죽음은 간접적이야. 그 후 그녀는 또 다른 자신을 복제하고 복제에게 날아올라서 더 많은 복제를 만들어내라고 명령해. 요기우리는 살기 위한 의도가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곧 어둠에 공격자를 알아챘어. 그 거대한 공격자는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두 공포에 질려버려. 그런데 동시에 레이니는 그녀의 복제들이 요기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히며 그들이 그에게 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그는 복제들에게 공격자가 공격하거나 죽을 때 도시를 공격하라고 명령해. 그렇게 하라고. 타마치카는 야기우리에게 공격자를 죽일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네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시장님은 야기우리에게 도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지만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격자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동안 그는 공중에서 도시가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타마치카를 공격당하지 않게 구해주지만 그녀는 이 공격이 공격자로부터 왔는지 궁금해해야 한다. 야기우리는 자신이 공격자를 죽였다고 밝히지만 이 공격은 어둠의 사리와 섞여서 눈에 띄지 않게 유지되었다. 그는 이 공격이 목표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목표는 그 안에 있는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단지 시험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타마치카는 그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새베개를 즐기며 그들은 일어나서 요기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설명한다. 하늘을 바라보며 타마치카는 여러 여성들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본다고 말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시장님은 그것이 레이님을 깨닫고 타마치카는 요기우리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그를 겨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모두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찾을 수 없다. 요컨대 이 모든 것은 그의 기술을 다루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모든 여자가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타마치카는 몇 명의 레인들이 존재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시장은 레인이 초강력 재생 능력을 가진 클론임을 밝혀낸다. 능력! 그 말을 듣고 요기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그를 겨냥하면 더 쉽다고 한다. 그렇다. 그러자 시장은 도시의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공격 패턴에 규칙이 있다고 설명한다. 공격이
같은 곳을 2번 공격하지 않으며 공격이 서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것이다. 심지어 영혼은 레인이 무작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멍청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일관되게 만들었어. 타마치카는 이 정보를 이용해 다음 공격이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음 공격. 시장은 곧바로 어디서 일어날지 알아차리고 요기우리는 그곳으로 향할 거라고 말해. 거기로. 시장은 자신의 순간이동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겠다고 밝히지. 하지만 타마치카도 함께 가고 싶어해. 요기우리는 그녀에게 숨으라고 하지만 그녀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해. 영혼도 돕고 싶어하고 그들은 순간이동하기로 결정해. 요기우리와 타마치카는 손을 잡고 그녀가 복제체가 있을 곳으로 그를 이끌어. 때려. 그는 복제체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영혼은 능력을 사용해 방패를 만들어낸다. 그들 주위에 충돌 후 방패는 회수되고 타마치카는 안도한다. 그녀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기우리는 타마치카의 손에 무언가를 보고 무엇인지 묻는다. 요약하자면 영혼은 힘을 사용해 타마치카의 속옷 일부와 결합시켰고 이전 공격자의 힘과 결합되어 피난처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은 걱정한다. 복제체를 무찌르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요기우리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 후 클론들이 쓰러져 사라지고 레이는 불멸의 뱀파이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녀의 하인은 요기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레이는 다른 설정으로 새 클론을 만들면 된다고 답한다. 갑자기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녀는 다른 차원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몸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 후에 줄없는 번지점프를 하러 가지만 이것이 자신을 구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소녀. 갑자기 사라지고 타마치카는 공격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으로 그들은 시장에게 돌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탈출한다. 한편 어느 집에서 한 어린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침대가 관처럼 생긴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자신이 뱀파이어라고 생각하며 손에 돌을 들고 있다. 그 돌에서 레인의 홀로그램이 나타나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소녀는 살아남았지만 레인은 죽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요기우리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기억을 갖지 않은 자신의 어린 클론임을 소녀에게 알려준다. 도시로 돌아와서 시장은 그들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차를 마련해주고 조심하라고 말한다. 들어가자마자 타마치카는 요기우리가 게임만 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운전하고 있어. 그는 게임을 할 때마다 차를 벽에 부딪혀서 운전을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타마치카는 운전할 준비를 하고 영혼은 자신의 가족이 무엇이든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협곡을 지나며 타마치카는 요기우리를 깨우고 운전하게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요기우리는 양어머니 아사카를 처음 만난 순간을 꿈꾸고 있다. 그날 아사카는 연구소에 취직 면접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서를 읽어보니 그녀는 한 조항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일이 그녀의 죽음의 원인이라면 불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거절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서명을 강요했어요. 이것이 악당 조직의 기반이라고 생각했지만 면접관인 유키오는 그것을 일축하려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유키오는 그냥 괴물을 돌보는 것뿐이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유키오는 그들이 저주받은 실험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연구소에서요. 지하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곳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문에 적혀 있어요. 유키오가 그게 경전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녀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자 그는 그녀의 직장이라고 밝힙니다.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는 그녀에게 알파 오메가에 대해 아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그것이 모든 것 또는 영혼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돌보게 될 실험 대상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사카가 그 대상이 인간인지 묻지만 유키오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알파 오메가가 생각만으로도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아사카는 그런 괴물을 돌보라고 기대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키오는 그녀가 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게 자신이 이 일을 맡게 된 유일한 이유임을 깨닫지만 유키오는 설명하려 한다. 만약 자신이 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그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적절한 교육을. 그녀는 이 일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 있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유키오는 그녀가
이 일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라고 밝힌다. 마침내 마지막 층에 도착한 후 그녀는 금고문을 발견한다. 유키오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그녀에게 지시가 적힌 서류를 건넨다. 지시가 적힌. 그녀에게 행운을 빌며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녀는 카드로 금고를 열고 들어서자 예상과는 달리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지도를 따라 집에 도착하지만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방에서 소음을 듣고 문을 연다. 그러자 알파 오메가가 단순한 순진한 아이였다는 것을 본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두가 작은 아이를 무서워하는 것에 불평하며 그를 안아 올린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그를 바닥에 던지고 평범한 아이가 되라고 말한다. 밖에서 놀아? 아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를 가리킨다. 그는 생각만으로도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녀는 겁에 질린다. 갑자기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떤 그림자를 본다. 아이는 그 물건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그녀의 그림자에 숨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 묻자 그는 그것을 악마라고 부르며 자주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한다. 아사카는 혼란스러워하고 아이는 밖에서 노는 건 괜찮지만 거의 저녁이라 내일 해도 되냐고 묻는다. 아사카는 정신을 잃고 있던 사이 그걸 잊었다는 걸 깨닫고 그가 일어나는 걸 도와준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아이에게 이름을 묻는다. 그는 자신을 알파 오메가라고 부르지만 여기 오기 전에는 로드, 아카쿠시라고 불렸다고 대답한다. 그는 배고프다고 말하고 그녀는 자신도 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냉장고를 확인하고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컵라면을 발견하고 그에게 먹인다. 맛을 본 아이는 마음에 든다고 말하지만 아사카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그의 부모님에 대해 묻지만 아이는 분명한 것을 모른다. 그녀는 사과하고 그를 보며 강아지를 떠올리고 이름을 지어준다. 요기리라고. 아이는 타쿠토 요기리가 좋아 보이냐고 묻는다. 아사카는 왜 그녀가 성을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가족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그 이름을 쓰도록 허락하기로 하고 악수와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누구에게? 한편 타마치카는 그에게 길에 놓인 바위를 알려주기 위해 깨운다. 그녀는 그가 잠들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가 지난 도시에 너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요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이 가는 걸까? 수도? 타마치카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출발 전에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기리는 그들의 목표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안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안. 하지만 그는 수도에 가지 않고도 그녀와 대화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마치카는 반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수도로 가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운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힙니다. 밖을 확인해 보니 그들은 공격을 준비하는 용을 발견한다. 하지만 요기리는 죽으라고 명령한다. 타마치카는 안도하지만 더 많은 용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요기리는 그들이 용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용들이 불을 뿜을 준비를 하자 타마치카가 그의 팔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뭔가? 용들이 사리가가 가득하자 요기리는 모두 죽으라고 명령한다. 용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자 다마치카는 심지어 그것을 비교하기도 했다. 드래곤 살충제 광고. 그녀는 안도하며 한숨 쉬지만 큰 그림자에 가려지고 있음을 알아챈다. 올려다보니 그녀 앞에 거대한 황금 번개 용이 나타난다. 그녀는 번개에 맞을까봐 겁에 질리기 시작하지만 요기리는 그가 살인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용은 그들을 바라보며 통과했다고 말한다. 타마치카는 그 말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용은 급히 돌아서서 날아간다. 당황하며. 하지만 요기리는 용에게 기다리라 소리치며 이해할 수 있다면 왜 용들이 그들을 공격했는지 묻는다. 용은 그를 무시하지만 요기리는 다른 용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라고. 거대한 용은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말을 섞지 말고 그냥 날아가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타마치카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혼란스러워하고 정령은 평행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한다. 요기리는 왜 그 소녀가 그들을 공격했는지 묻는다. 그 소녀는 그들이 검을 만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설명한다. 주인님. 요기리와 타마치카는 그 말에 혼란스러워한다. 소녀는 그들이 검성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냐고 묻는다. 그들은 전혀 관심 없다고 대답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건 단지 수두. 그 소녀는 검성님이 이 협곡에 계시고 만난다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말한다. 요컨대 그는 그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둘은 여전히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소녀는 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 이야기하며 그가 현자들과 견줄 수 있다고 말한다.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요기리는 그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말이다. 하지만 타마치카는 이미 길을 잃었으니 우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한자가 이 기회를 이용해 거래를 제안한다. 그녀가 수도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하지만 먼저 검사네를 만나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거래를 수락하고 그녀는 자신을 아틸라라고 소개한다. 잠깐 차를 타고 가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한다. 그들은 검사네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차량을 타고 온 것을 부정행위라며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 요기리는 모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지만 아틸라가 설명한다. 오늘은 선광의 기사 선발일이라고, 즉 누군가가 선광의 기사가 되면 검성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다음 검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그들을 보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아직 선발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아무도 실격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검성을 봅니다. 그 후 모두가 검성을 봅니다. 그러자 노인은 모두에게 첫 번째 시험으로 배틀 로열을 치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시험입니다. 타마치카는 그 노인을 믿지 못하지만 요기리에게 그가 떠나도 되는지 묻습니다. 요기리에게 떠나도 되는지 묻습니다. 아틸라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노인은 만약 요기리가 떠나면 규칙을 만든다고 합니다. 장소에서 모두 실격 처리될 거야. 요기리와 타마치카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해. 갑자기 무작위 그룹이 그들을 노리고 요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해. 그런데 무작위 남자가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그 남자는 모두 바보라고 부르며 모두가 검을 든 남자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해. 검든 남자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해. 그는 이것이 그들이 선광의 기사로서 올바른 인격을 가졌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선광의 기사로서 올바른 인격을 가졌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타마치카는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호는 그가 능숙하다고 말해. 그 남자는 동시에 여러 상대와 싸우면서도 그들을 죽일 의도가 없다. 어떤 무작위 사람들이 요기리를 향해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단지 죽으라고 명령한다. 그 무작위 남자는 왜 쓰러졌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그것은 법 없는 자들을 벌하는 노인의 짓이라 결론 내린다. 모두가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했기에 그는 두 사람에게 잠시 더 머물러 달라며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두 사람은 땅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반으로 잘린 채 기어가며 돌을 달라고 하는 남자를 본다. 그녀는 옆에 있는 무지개색 돌을 보고 그것을 그의 손에 올려놓는다. 그 남자는 돌을 부수고 어떻게든 몸을 재생시킨다. 그는 도움에 감사하지만 검을 든 남자가 그만두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는 숲속으로 걸어가고 타마치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아틸라는 그들에게 남아서 참여해달라고 간청한다. 요기리는 단지 그들이 검성인을 만나길 원했을 뿐이라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추천이 선광의 기사로 선정되면 자신이 그들의 하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기리는 이 일이 번거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들이 얻지 못했기에 어떤 정보든 있으면 그가 따라올 거야. 그들이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릭이라고 소개하고 수정남자는 라요넬이라고 해. 그는 친구와 함께 이 시험에 강제로 동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요기리는 릭에게 검성과 선광의 기사에 대해 묻는다. 릭은 성기사는 봉인된 신들, 즉 그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상대한다고 설명해. 그들을 악마라고 부르지. 그는 1000년 전에 악마가 나타났고 그 시대의 성광이 봉인했다고 밝힌다. 그 시대의 성광이었어. 요기리는 오랫동안 봉인된 악마가 여전히 위협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릭은 몇몇 추종자들이 그를 봉인 해제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타마치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라이오넬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돌에 대해 묻는다. 그는 그것을 심각한 부상도 치유할 수 있는 사과의 돌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가챠 토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세계에 오기 전에 신비한 조직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빠르게 밝힌다. 그 후에야 이 세계에 왔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여신이 나타나 그에게 그 돌들을 주었다고 한다. 타마치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신에게 신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묻는다.
영혼은 어떤 사람들은 영혼에 의해 보호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 대답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도 한다. 릭이 가차가 뭐냐고 묻자 라이오넬은 직접 보여주기로 한다. 한 번 뽑을 때마다 돌 3개를 공중에 던져야 한다고 한다. 갑자기 평범한 수세미가 나타나고 그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무작위 쓰레기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타마치카는 그가 가방에 돌이 3개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아챈다. 라이오넬은 초라하게도 매일 자정마다 그날의 운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따라 새 돌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다른 참가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만 아틸라는 멈추라고 말한다. 걱정하지 마. 그건 보이지 않는 장벽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거대한 탑을 보지만 영혼은 타마치카에게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탑에서 악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감지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라이오넬이 구토를 시작하고 영혼은 그가 기운에 맞았다고 설명한다. 영혼은 타마치카가 괜찮은 이유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보호받고 있으니까. 한편 요기리는 주위를 살피며 무언가를 발견한다. 라이오넬은 이 돌을 사용해 기운에 대한 저항력을 얻는다. 요기리는 아틸라에게 탑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묻지만 그녀는 없다. 닉은 시험에 참가하는 사람만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탑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에 간다. 그곳에서 노인이 내려다보라고 말한다. 그들은 거대한 에너지 구체를 보고 노인은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설명한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타마치카는 거대한 전투 중에 얼어붙은 괴물들을 본다. 그녀는 중앙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흰 옷을 입은 여자를 발견한다. 그녀는 요기리에게 그 여자의 검이 2사람을 찌르고 있다고 말하고 릭은 설명한다. 그들이 바로 성광과 악마라고 노인은 이곳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설명한다. 갑자기 프레데리카라는 소녀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적을 물리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 안에 리오넬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그를 여기로 끌고 온 친구임을 드러낸다. 그녀는 노인에게 오늘이 그의 임무가 끝나는 날이라고 말하며 거대한 불덩어리를 던진다. 에너지 구슬 안에 그녀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자신하지만 공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 구슬 안에 들어갔을 때 노인은 차단막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어둠의 군주에게 도달하는데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충격을 받지만 노인은 다른 소녀를 가리키며 그녀가 그들의 시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의 목표가 탑의 지붕에서 1층까지 24시간 안에 가는 것임을 밝힌다. 는 것이다. 한 소녀가 지붕에서 뛰어내릴 수 있냐고 묻자 다른 사람은 먼저 탑 안에서 100점을 모아야 한다고 답한다. 는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일부 다른 참가자들이 추가된 것을 알아차린다. 는 것이다. 타마치카는 무시하고 요기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어둠의 신을 죽일 수 없냐고 묻지만 그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만 그는 긴장한 것 같다. 그는 자신이 독소의 근원을 죽이려고 시도했으며 그것이 어둠의 신을 죽였다.